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13일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발효하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연기하거나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쇼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홍콩 사태에 대한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어제 낙폭을 만회하고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4%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48%, 나스닥 지수는 1.9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브렉시트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양자 무역 합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 시간 13일 부분적인 무역 합의를 양측이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이달 말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선언하는 방안에 관해 의논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늘 행정 예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이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 건의 의견이 모였던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이미 1조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이 8월 들어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식을 팔아치운 셈입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920선대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0.5% 하락하면서 59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외환 시장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은 1222원대까지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이런 환차익을 노리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대 반등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미국에선 경기 긴축 우려감이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도 커지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중 무역 마찰 격화로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 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을 놓고 승자 없는 전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일 갈등을 보는 외부의 시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근 미중 무역 분쟁 후폭풍으로 국제 유가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정유주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4%대 반등했는데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부터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를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양보를 한 만큼 중국도 미국 농산물 구매로 성의를 보이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중 무역 전쟁에 격화된 분위기로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 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1% 2%에 가까운 그런 상승 양상 만들어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시장의 어떤 그 반향 그대로 어떤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 전개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지난밤 있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트럼프 백악관 쪽에서 일단 9월 1일부로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한 대중국 추가 관세 부분 10% 부분을 일정 부분 부분적으로 철폐를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중단하는 그런 모습 보일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다수 전자제품이 포함되면서 지난밤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4%가 넘는 급등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점. 그만큼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특히나 미국 증권가 내에서도 중국산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크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첫 번째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조만간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세 부과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관세 부과가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추후에 다시 거론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관세를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관세 품목에 대해서 아예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죠.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수입 물가의 상승, 특히나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연시 시즌에 미국 소비 전체적으로 미국 GDP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말 연초 소위 말하는 소비 시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제로 연중 소비에 거의 40%에 육박하는 소비가 몰려 있음을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에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너무나 좀 과도한 조금 좀 악수를 두었다라는 자충수를 두었다라는 쪽으로도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좀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환율 갈등 양상, 그리고 실물 어떤 그 전쟁으로 격화 양상, 이 부분이 다소간 조금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통상 갈등에서 환율과 실물 경기로의 어떤 그 확장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9월 1일부로 관세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이미 결정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하면서 실제로 위안화의 절하가 아니라 위안화의 절상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중국의 맞대응 전략은 여기에 같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위안화를 절하를 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환율 조작국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면서 바로 보복이 들어갔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중단 조치를 확실하게 내리게 되면서 소위 말하면 트럼프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농가들에 대한 수익원을 상당히 격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사면 초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매우 고도의 그런 전략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 부과를 부분 연기 또는 중단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에 대한 소비 영향을 최소화시킨다. 그리고 최근 중국 보복에 대해서 유화적인 스탠스를 구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면 되면서 앞으로 2주 이내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의 재개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여놨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시장까지 상당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조금 우려감이 크게 작용이 됐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지난밤에 있었던 중국에 대한 대중관세 부분 연기 또는 중단 소식이 실질적으로 이런 우려감을 조금은 좀 불식시키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을 형성시켰던 것 같다라는 점. 최근에 특히나 트럼프를 힘들게 만들었었던 그런 부분들, 앞서서 최원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 농산물 가격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농가 수익의 부담을 상당 부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트럼프의 주요 표밭이라고 하시는 농가들, 이 표심이 흔들린다. 내년 11월 대선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재선에 사실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글로벌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의 야기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FOMC 입장에서는 그들의 중간 정책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목표치 2%의 부담 요인으로도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조금은 좀 두 손을 든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좀 명분 찾기에 나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트럼프 일단 그 중국의 트럼프에 대한 흠집내기 전략은 계속해서 아마도 강도가 높아질 여지도 충분히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밤에 트럼프의 어떤 그 언행, 중단, 관세 부과 중단, 부분 중단 또는 연기, 이런 소식들이 결국은 좀 중국으로 하여금 한 템포 늦추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점. 중국의 실질적인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대미, 미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압박 수단 다양하게 아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물적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그 무엇보다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미 미국산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지금 참여를 대부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에 따라서 애플 컴퓨터의 주가의 희비교차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 여기에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미국 내 여행 제한 가능성, 그리고 미국 내에 유학의 제한, 투자의 제한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면서 상당 부분 상호 간 보복 가능성 높게 대두가 되었는데, 일단 줄다리기 양상 쪽에서 조금 좀 줄을 느슨하게 매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밤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유화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일단 중국의 추가적인 보복에 대한 염두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면서요. 일단 중국의 반응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농산물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행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위안화의 강력한 공격적인 절하,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위안화의 환율 고시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 앞으로의 관점, 위안화의 환율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 아직도 변함이 없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위안화의 환율 변화 한번 한번 잘 같이 관찰해 보시면 좀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농가 쪽에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금리 인하 부분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경기 긴축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3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그만큼 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미국 경기 침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조금 더 확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회담도 개최를 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갈등 격화 양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 상당히 지금 불안한 양상들, 지금 둔화 양상이 심도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반대로 시장에서는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공격적인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반대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오히려 경기가 나빠진다는 신호가 나오면 나올수록 연준이랄지 그리고 재정정책이랄지 재정정책의 확대 그리고 통화정책의 완화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내년도 재정 확대 정책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어쨌든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항하려는 그래서 최저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미 연준의 공격적인 인하 기대감이 그런데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기는 연말 이전에 75bp 인하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게 대두가 되고 있으면서 내년에는 제로금리 가능성도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솔솔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죠. 근데 여기에 메릴 린치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로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내년 제로금리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에 네 차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의 금리 1.75 지금 현재의 금리에서 상당 부분 현 기준금리 2.0% 상당분 낮춰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부분. 그러면 결국 시장 관심 9월 FOMC 10월 FOMC 쏠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시장 내 악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갈등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호재는 금리 인하,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점. 근데 이 두 가지가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밤 이 부분이 조금 좀 깨지는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천천히 악재가 호재로 쪽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점. 이제는 조금은 시장 조금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면서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이제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힌트 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의 핵심 전략은요. 중국 대응의 어떤 그 방향.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 행보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 과연 어떤 대응이 나올 것이냐, 그 방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다. 특히나 환율 시장의 변동성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위안화가 과연 오늘 고시환율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시환율이 과연 절하 방향으로 갈지, 추가적인 절하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절상 방향으로 조금 좀 선회할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한일 갈등, 미중 갈등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우리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관심 갖자. 달러화의 절하 가능성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분명히 오늘 원화 좀 안정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맞겠죠. 근데 문제는 8월 말 MSCI 신흥국 지수가 8월 27일부로 일단 한국물에 대한 비중이 축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 우리가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면서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은 안정적인, 일단 조금은 좀 긍정적인 시장으로의 선회 가능성 분명히 여지를 주고 있다라는 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장기화 양상이 조금 좀 어떤 그 단초를 좀 풀어가는 해결의 실마리를 시장 내 계속해서 제공하였다라는 긍정적인 부분.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 중국 위안화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 같이 좀 파악을 하시고 시장 대응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을 놓고 승자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S&P의 분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전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측 나라의 실익이 하나도 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S&P 쪽에서는 경제적 실용적 관점에서 볼 때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지역을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일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고 산업 이런 비용을 좀 더 높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의 제외 등의 이런 수출 규제를 두고 이러한 행위가 분쟁에 휘말린 양국을 포함해서 주요 무역국의 혜택을 일본 다자간 이런 무역 틀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탄이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무역 조치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한일 양국의 신용 등급을 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최근 무역 제재에 비롯한 불확실성이 한일 양국의 경제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오는 1년 안에는 두 국가의 이런 신용 등급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무디스 쪽에서는 지난 3월 우리 한국의 이런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지금 현재 낮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여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지금 현재 일본과의 이런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실제 한국인의 이런 일본 여행이 80%까지 줄어들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0.1% 정도는 낮추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격화되고 있는 국민적 반일 감정 그리고 최근 버블 수준으로 급증한 이런 여행객 수, 엔화가치 상승에 따른 여행 비용이 증가가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여행을 80% 가까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실제로 이행이 된다면 일본 쪽에서도 상당히 큰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거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가능한 이런 수치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일본인들의 이런 한국 여행도 줄겠지만 그 규모와 충격은 분명히 일본보다는 작은 것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하고 있는 지금 중소기업에서의 절반 이상이 일본의 경제보복에는 아무런 지금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정량의 이런 재고를 확보한 기업의 10곳 중에 한 6곳도 화이트리스트 이런 배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1년 내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일본 수입 기업 중 7곳이 지금 현재 무방비로 경제보복을 당했거나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이 약해서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중앙회 쪽에서는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한 3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2%의 기업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 조치에 대응책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못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실태조사 대상이 일본 수입액의 연간 한 12억 이상인 반도체, 화학, 섬유, 공작기계,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이런 중소기업들인데 이러한 기업 중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곳이 10곳 중 한 곳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대책이 있어도 46% 가까이는 재고 확보에 급급을 하고 있고 67% 가까이는 1년 내에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이런 무역 분쟁이 조금 장기화될수록 양 국가에 다 지금 현재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일 갈등도 문제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리 시장에 여전히 큰 리스크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가 최근 약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정유주들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은데요. 간밤에는 4%대 반등했습니다. 이 정유주의 흐름 그리고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어젯밤에는 그나마 조금 건설적인 모습 그리고 대화로 참여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또 중국에서 지금 현재 홍콩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좀 강대강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까지 지금 현재 정유 이런 석유화학 업계가 좀 고심이 많이 사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까지 길게 갈지도 몰랐고 경기가 어떻게 보면 침체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돌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상반기에 이런 정유나 유화업계 이런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 바로 미중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이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그나마 어젯밤에는 괜찮았지만 최근까지 분위기는 수그러들기는커녕 좀 더 확정되는 모습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의 정유 유화업계는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정유나 유화업계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상황이라서 이 같은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상반기 정제마진 악화가 계속해서 이런 실적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이 올해 1월 정제마진이 2.5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6월 3.2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유사들이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은 바로 4에서 5달러 정도 이상을 감안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최근 실적을 발표한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77%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OE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 물론 SK이노베이션은 이런 본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조금 이익의 숫자가 좀 크게 나오긴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정유사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확전으로 인해서 모든 게 조금 꼬여버린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들어서도 정제마진이 $6까지 올랐고 내년 시행되는 IMO 2020 주제로 저유황유 이런 수요 확대에 기대가 되는 등 호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경기가 우선은 턴을 해줘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정유사들이 이런 원유 수입과 석유 제품의 수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도 일부 상쇄가 되지만 원유 도입 과정에서도 달러로 결제하는 만큼 이런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이런 자연스럽게 국제유가 하락, 정제마진 악화 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을 예상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경제가 위축돼서 이런 석유 제품 내수 수요가 줄면 중국 내에 이런 석유 제품 수출량이 늘어서 국내 정유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유사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대규모 정제 설비 가동이 최근 시작이 되고 있어서 하반기 양산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생산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요만 위축이 되면 정제마진 악화로 이어져서 국내 정유사들도 조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 유화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정제마진의 경우 최근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020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정제마진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런 중기 방향성은 조금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을 조금 장기간의 플랜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경기도 다시 좀 경기 침체 쪽이 아니라 턴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길게 보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이 깊어지는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뷰티 식품 업계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일본이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국인 중국을 일본에 뺏긴다면 우리 시장의 경제 타격 분명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화장품 쪽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추격을 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의 이런 경제 보복으로 미일 간의 대일 이런 수출길이 많이 좁아진 상황에서 주력 수출국인 중국마저 일본을 뺏긴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1분기 중국의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일본이 수입액 7억 7천만 달러로 한국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고요. 2위 같은 경우도 7억 3천만 달러를 차지한 이런 프랑스가 차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위였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억 2천만 달러로 3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격차는 한 5천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수출액 성장률이 80%에 달하는 등 약진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격차가 있고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제품군이 바로 색조 화장품인데 이 시장에서 중국이 맹활약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시장 점유율이 더 뺏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2014년부터 연평균 한 13.89%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5년간은 11%, 12% 가까이 되는 이런 성장률로 지금 현재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액이 지난해 한 89억
9,200달러로 이 중 한국산 색조 화장품 수입액이 26억 달러로 지금 현재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일본 쪽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색조 화장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감률 면에서는 일본이 훨씬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국경강 이런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중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지금 화장품 쪽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계가 지금 현재는 조금 둔하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런 고밸류를 받을 때는 중국인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이런 성장을 할 거야라는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아직 성장도 많이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시장을 일본으로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업종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시장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이슈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환율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어제 역외 환율로 보면 거의 20원 가까이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정고점이었던 1225원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한 이런 심리가 강했다. 그렇지만 어제 역외 환율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다행스럽게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 환율을 안정세가 찾아주면 좋은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앞에서 얘기드렸던 외국인들의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대표적인 이런 한국전력 같은 이런 회사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숫자가 잘 나왔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아마도 5G 이런 부품 관련된 이런 주식들과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들을 여러분들 좀 잘 체크를 해 가서 여러분들한테 좀 수익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좀 웃을 수만 없는 이런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향이 되고 있다는 점, 이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아직은 모든 것을 다 베팅하기에는 조금은 좀 불확실한 시점인 것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맞는 시점이다. 한숨 돌리는 시장이지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일아입니다. 오늘도 폭염이 계속됩니다. 전국 많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서울과 대전, 전주 모두 폭염 경보 수준인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따라서 열사병의 위험이 크겠는데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 내륙과 전라도로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차츰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내일 동쪽과 제주로 다시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동해안에 최대 150에서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바로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태풍은 현재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 독도가 있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일본 삿포로 부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만큼 계속해 기상 정보를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의 기세가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5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높아 더위 체감은 더하겠습니다. 동해안 비교적 더위가 덜하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울진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덥고 습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 광주와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 크로사가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남해 동부 전해상과 동해 남부 전해상, 제주 남쪽 먼바다, 내일은 동해 중부 전해상으로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오늘 밤 태풍이 가까워지는 시점에는 태풍특보로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태풍 정보를 계속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